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와 통해 김현진입니다. 인생의 만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중년의 삶을 생각해 보셨나요? 중년의 삶 생각해 보셨어요? 예, 표정들이 되게 다양하신데요. 이미 중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난 아직 청춘인데 굉장히 먼 얘기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생각하신 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중년, 노년과 청춘의 중간, 이 100년이 한 세기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중에 50년이라는 시간이니까요, 그야말로 인생의 이막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얼만큼 인생의 황금기로 살아가느냐가 또 우리의 그 다음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초대한 멘토가 딱 이 말에 맞는 분입니다. 이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볼게요. 중년이신데 본인의 인생을 황금기로 만드신 분입니다. 나이 42살에요. 하버드대 석사에 합격을 하셨고요. 58세에 하버드대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중년의 나이에서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논하고 계신 희망제작소 서진규 멘토를 소개합니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r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yeah she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right to play again 멘토님 나오시는데 네. 빛이 나세요, 그죠? 옷만 화사하신 게 아니라 웃으시는 그 미소조차에도 화사함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화통 식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화통에 오시면 피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 최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화끈한 프로필.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서통남 최승희입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멘토님의 프로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서진규. 가난한 집의 둘째 딸로 태어난 서진규 멘토. 가발공장 여공, 골프장 식당 종업원 등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중 1971년 미국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100만 주인 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 겨우 23살. 서툰 영어로 식당 웨이트리스를 전전하던 중 1976년 미군 육군에 자원 입대하죠. 하지만 그녀는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았고 1990년 42의 나이에 하버드대 석사과정 입학. 2006년 평생을 꿈꾸던 박사 학위를 당당하게 거머쥔 인생 역전의 아이콘 서진규 멘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여 어머니로서, 군인으로서, 학자로서 희망의 증거가 된 희망전도사 서진규 멘토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대 프로필을 들으면서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 프로필은 처음 듣는데요. 근데 군대에 군인으로 20년간 군 생활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군대 생활을 27년 하셨는데 남자도 견디기 힘든 거를 여자가 겪으셨고 또 심지어 한국 군인이 아니라 미국 군인 생활하신 거죠?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이 동기 먼저 궁금해요. 왜 군대를 가시게 됐는지. 한국군은 이제 의무고, 네. 예, 미군은 자발적이고 원해서 가는 거고 그런 게 좀 공부하는 것처럼 같은 공부를 해도 의무적으로 하는 공부는 좀 능률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렇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가서 하는 공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약간 한국도 좀 언젠가는 변하겠죠. 자발적 군입대 예. 그리고 거기서 얻으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강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젊은 분들이라 그래서 네. 제가 화통하게 성공하는 비법이라든가 뭐 그런 데 대해서 좀 얘기를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또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이 계시면은 내가 이걸 비법을 배워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좀 전수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강연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 강연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예, 큰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vent plus response equals outcome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어느 걸 선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웃컴, 결과가 달라진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집에서 신나게 편하게 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일 제쳐놓고 서진규 만나러 이렇게 오셨는데 아웃컴, 아주 좋은 결과가 분명히 생깁니다. 물론 끝까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모든 것을 흡수해갈 때 얘기입니다.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손해가 무지막지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플러스 리스폰스 이퀄스 아웃컴의 그 살아있는 증거,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근데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특히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에 와서 강연을 했더니 대학생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의대 1학년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의대 정도 들어갔으면 이거 미래가 탄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좌절하고 있느냐? 그 학생 얘기가, 선생님, 저는 사실 정치를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다, 이야, 황당한 그 얘기 하지 마라. 대통령은 아무나 되냐? 그리고 허황된 꿈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 나라에서 의사가 되면은 알아준다. 성공이고 돈도 잘 벌고 아주 그냥 신난다. 그러니까 의사나 되라. 의과 간다면 돈을 대주지만은 아니면은 안 대준다. 씨는 진짜로 의과 가기 싫지만은 그가 택했던 리스폰스, 할 수 없이 의과로 갔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이게 내 꿈을 막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의과 공부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의과 공부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려워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과 마음가짐, 이거를 바꾸는 순간부터 세상은 이미 달라 보인다. 지금까지 안 보이던 길도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참 행운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대통령이 될 길이 그 앞에 탄탄대로가 다 보이는데 왜 그것이 안 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과 공부 이왕에 시작했는데 한번 멋지게 신나게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 최고의 의사가 되세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도 좀 쌓으세요. 그리고 생긴 여유로 산골에 살면서 의사를 꼭 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 가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어촌에서 배를 골면서도 병 때문에 시들어가는 그 사람들, 도심에 살면서도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들어서 시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당신의 국민들입니다. 당신에게 생긴 그 돈의 여유, 권력의 여유, 인맥의 여유, 이것을 동원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온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물어보세요. 배우세요. 지금까지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정말로 지금부터 미래에 필요로 하는 그런 대통령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열심히 배우세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치료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마음을 열고 진심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의사 하면서 정치 공부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인데 정치 공부하세요.
이론도 배우고 또 과거의 대통령들은 어땠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들은 어떻고 미래 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데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대통령은 어떤 모습인가 다 배우세요. 그리고 20, 30년 후 준비가 되었을 때 대통령 출마하세요. 당신이 치료해준 그 수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찍어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당신이야말로 이 나라가 절대로 필요한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리스폰스 처음에는 포기였지만 결국 그 마음을 바꿨고 그 사람은 진짜 이 나라의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Dream big dreams, 큰 꿈을 꾸어라. Dream impossible dreams, 불가능한 꿈을 꾸어라. 또 그 꿈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Declare your dreams to the universe. 우주에다가 선포를 해놔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 꿈은 포기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 쪽팔리서 잘 못 그만둔다. 그런데 쪽팔려서 못 그만두고 넘어가고 그만둘라 하다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는 이미 그 꿈을 이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거기서 택했던 서진규의 선택, 리스폰스에 의해서 아웃컴 중에 하나, 2006년 6월 8일 그 역사적인 날, 이 진규는 세계 최고의 학교인 하버드의 박사학위를 따냈습니다. 근데 박사는 아무나 하나, 그야말로 새가 빠졌어. 참말로 죽다 살았습니다. 저보다 30살 어린 세계 천재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하버드는 나이 차별을 안 하더라고요. 나이가 걔들에 비하면 제가 엄마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너도 학생이니까 똑같이 요구 조건을 만들어 와라. 논문을 10번을 퇴짜 맞았습니다. 말이 10번이지 한번 여러분들 뭔가 도전하는데 거기서 10번씩 퇴짜 맞아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마나 좌절하게 되나.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의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도 삭막한 현실 속에서 모든 거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진짜 죽고 싶었던 적 참 많습니다. 진규는 참 행운아였던 게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겁이 많아서 죽고 싶어도 못 죽었습니다. 죽을 수 없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진규. 그 어린아이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세상에 너는 밑바닥에 태어난 가시나니까 밑바닥에서 감히 이 높은 자리로 바라볼 생각을 말라고 짓눌릴 때 그야말로 모든 거 포기하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어서 살아야 하는데 이왕에 살 바에는 그들에게 내가 짓눌리고 살지는 않겠다. 이 현실 내가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그 오기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근데 성공을 해야지 좀 지도 힘을 내지. 아무리 그 오기는 있어도 밑바닥에 계속 있어 보세요. 누가 알아주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지는 꼭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되면 알아주는 성공이겠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대답. 박사가 되면 성공이다. 박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공부 잘하면 박사 된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했더니 뭐 공부 비법을 그때 발견을 한 겁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가 그 바라보는 세상을 눈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길이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 바로 공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버드 석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43이었습니다. 그때는 석사 과정에서는 저보다 20살이 어린 세계 천재들하고 똑같이 경쟁했습니다. 그때 2년 후에 진규는 A- 학점 따면서 하버드 석사를 끝내버리게 됩니다. 바로 6학년 때
6학년 때 진규를 살리기 위해서 발견했던 그 공부의 비법은 세계 어디를 가나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에 적용했을 때는 또 일을 잘하는 그 비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인정받는 사병, 그리고는 4년 반 후에는 장교가 되어서 인정받는 장교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을 바꾸어서 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힘 빠진, 맥 빠진 마음가짐을, 태도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바꾸어서 가다 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플라톤이 그랬죠. 세상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부터 변화를 시켜야 한다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준비된 자들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87년에 학사학위를 안 따놨더라면 88년 하버드 도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못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1년 전에 저는 학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겁에 질려서 하버드에 도전을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2군데 원서를 냈습니다.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하나는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 Guess what? 2군데 다 합격이었습니다. 그 비싼 하버드의 학비 군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2군데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는 안 갑니다. 내가 하버드를 안 간다고 거기다 서명을 하고 있어요. 이 쉬운 진규의 이름이 안 써지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그거 하나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그걸 줬더라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의 비법, 거기서 통합니다. 2년 후에 진규는 A- 학점 따면서 석사를 끝냅니다. 그리고 진규의 어릴 때 꿈은 박사.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버드. 그리고 교수님이 학사, 석사, 박사 다 같은 교수님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교수님들이 여럿이 이미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하버드 온 김에 박사 도전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도 힘들게 떨어지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진규는 그거 하나로 포기 안 합니다. 이듬해 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40 중반이 된 이 아줌마 박사과정 합격!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돈이 있는 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놨던 그 글래스 실링,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PD가 99년에 우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어릴 때 꿈이 뭐였니?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커서 엄마의 복제인간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이런 말보다도 더 큰 찬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하버드를 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복제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하버드를 꿈을 꿔야 합니다. 그 하버드 꿈을 꾸면서 그 꼴찌에서 1등 하던 아이는 엄마의 방법과 똑같이 썼습니다. 이 하버드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 그 중에서 나는 뭘 이뤄놨는가? 셋째, 그럼 난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되는가? 그때부터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을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부의 비법입니다. 누가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한 것보다도 지가 알아서, 지가 필요해서,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에서 1등, 그리고 학생회장,
Future Business Leader of America라는 미래의 미국 리더 협회의 회장을 2년 연속, 그리고 신문 편집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도전했습니다. 또한 엄마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지는 ROTC를 했습니다. 학비, 엄마는 하나도 안 대줬습니다. 지가 다 벌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다 했는데 하버드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마도 우주가 나한테 경고를 하는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 힌트를 받아서 제가 미군 20년을 제대하고 하버드 박사과정으로 돌아갑니다. 1월달 97년 하버드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우리 딸이 엄마와 또 같이 그때 또다시 용기를 내서 조지타운 2년을 끝내고 하버드로 17대 1의 비율을 뚫고 하버드로 왔습니다. 결국 딸과 엄마가 같은 교정에서 같은 교수님 지도 받아가면서 같은 동북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리스판스, 내가 택했던 그 리스판스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다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도 유명해져서 여기 이렇게 또 초청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 밑바닥 가시나 그 꼴찌 가시나 그게 자기에 대한 측은지심. 내가 너무 가엾더라고요.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 아이를 내가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아이에게 살리기 위해서 꿈도 주었고 희망도 주었고,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력, 혁신적인 생각,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면서 어릴 때 꿈에 몇십 배, 몇백 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 철학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이 없다. 둘째,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에서도 아무런 선택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다. 셋째, 우리 인간에게는 이 생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넷째, 그러나 한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결정한다. 누가 결정한다? 예,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왕에 태어난 삶입니다. 이왕에 죽을 목숨입니다.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안 돼요, 무서워요, 살려줘요. 아니면은 나에게도 내 인생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이 한 번의 기회 주어졌다는 것으로도 나는 참 행운합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갑시다. 어느 쪽을 택하든 죽음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틀림없이 떠납니다. 이 죽음의 기회도 단 한 번뿐입니다. 이왕이면은 당당하게 멋지게 떠나십시오. 그러나 죽음이 나를 데려가기 전까지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삶의 기회도 단 한 번뿐입니다. 이왕이면은 멋지게,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그만 개울이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언젠간 그렇게 거칠은 돌들이 둥글게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겠지. 아름다운 그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릴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슬픔이
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아마 매번 저희 화통에 좋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강연을 들려주시지만 오늘은 강연 들으랴, 박수 치랴, 혼 빠지고 인생 반성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최승희 아나운서 어땠어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눈빛 보세요 지금 관객분들의. 정말 여러분들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각본 서진규, 연출 서진규, 주연은 진규. 여러분 레전드, 화통의 레전드가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원투님. 네. 정말 누나 최고예요. 누나 최고. 예. 정말 강연 들으면서도 깨닫고 배운 것도 많은데요. 근데 되게 궁금한 얘기도 보니까 멘토님 개인적인 또 어렸을 때 삶을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서 되게 맞아요. 궁금한 게 어쨌든 그 미국행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어릴 때부터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뭐 아주 애 때는 아니고 네. 한 20살 다 됐을 때. 20살 정도 19살. 됐을 때 가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미국행을 선택한다는 게 예. 요즘 젊은 친구도 나라를 바꾸면서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계기? 위기가 기회다라는 네.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꿈이 네. 박사가 되어서 그리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나처럼 이렇게 밑바닥 출신이라는 죄밖에 없는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구해주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가발 공장에 앉아 있으니까 완전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좌절하고 거기서 배도 고파가지고 식당에 취직했지만 결국은 밑바닥 삶 아닙니까? 진규 눈에 띈 것이 바로 미국 가정에서 식모 구한다는 신문 광고 쪼가리 하나. 이게 길인가 보다. 이게 어쩌면은 나의 동아줄인지 모르겠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저 같은 애들 뭐 데려다가 매춘으로 팔아먹는 게 거의 뭐 60, 70%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보고 아니면은 그때 죽자 그런 결심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가진 것도 없고 엄마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런 얘기 한다고. 근데 결국은 엄마를 설득해서 71년 3월 9일 혼자 김포공항에서 100불을 들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제 영어 실력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찾아가는 그 실력의 소유자. 야. 그리고 어쩌면은 나는 팔려갈 운명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The universe rewards action. 우주는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겁쟁이가 혼자 살아보겠다고 갔다는 게 너무 대견했는지 네네. 안 팔려갔습니다. 군인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까지 한다는 게 저희 아버지는 한국 군인이셨는데 한국 군인이면서 공부 같이 하셨는데 그래도 되게 힘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뭐 아이도 키우시고 공부도 하시고 군인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떻게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힘들 때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여운 아이를 떠올렸어요. 그 개울가에서 빨래하면서 팔팔팔 떨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울던 그 아이. 나지만은 생각만 해도 가엽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너한테 맹세를 했지. 너를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만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리고 또 딸에게도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딸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도 내가 혼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저는 항상 그 창의력에 의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 너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큰 인물이 돼서 너처럼 밑바닥 출신이라는 그 죄밖에 없는데도 길이 안 열리고 힘들어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네가 구해줄 것이다. 지가 만들어서 했는데도 우리는 속아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바로 그 지푸라기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초라한 술장사의 딸도 아니고 내가 그 초라한 매 맞는 아내도 아니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는 그 자신에 대한 자긍심 네. 이런 걸
거기 상기를 시켜주면서 뭐 포기 안 했죠. 그러고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니까 할 수 있잖아. 다음에 또 벽 부딪혀도 이렇게 여기 또 길이 있잖아.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이루고 났을 때 그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거를 딱 해냈을 때 그 통쾌함, 그 신남 이거는 막 중독 같습니다. 무슨 마약 중독처럼 또다시 그걸 기다리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고 상상 속에서 그걸 이뤘을 때 그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막 전율이 흘러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그런 걸 막 미리 크레딧 카드 쓰듯이 미리 땡겨서 미래 성공을 땡겨서 쓰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공부가 힘들어도 나중에 크게 되려면 나 박사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일하면서 애 키워가면서 저녁에는 야간 대학교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는데 15년 걸렸잖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성공을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눈에 아른하게 보이세요? 예, 그게 그 1억짜리 강사들이 하는 그 성공 비결의 첫째 조건이 바로 visualize your vision as vividly as possible. 당신의 비전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이것이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끌고 와서 결국 몇십 년 후에 자기가 이루어진 그 모습, 똑같은 상상했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짜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는 신나게 힘차게 좋은 에너지 끌어다 쓰세요. 여러분 오늘 다 집에 가실 때는 손목이 이렇게 되실 때까지 열심히 박수 치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가신 멘토님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사가 된 후에, 박사 과정에 진입한 후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위기인가요? 뭐 사실 박사학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군에 있는 동안에도 그 위기는 같이 있었어요. 제가 C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군에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술을 좀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협상 같은 거 하려면은. 그래서 그 나보고 실패하리라 했기 때문에 나는 5기로라도 이걸 꼭 성공시켜야 하는데 이 술자리에서 맨날 내가 빠지면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C형 간염 때문에 간이 문드러졌는데도 술을 많이 퍼넣었어요, 사실. 그러고 남자들보다 참 다행이었던 것은 서씨 여자들이 술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성공하게 되는데 아주 일조를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들어간 술은 그냥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이 C형 간염하고 합작해가지고 이 간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C형 간염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24시간 기운이 없어요.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피검사하니까 간암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CT 촬영, MRI, 조직 검사 하는데 간은 쓸모가 없지만은 C형 간염 그 간암에 이미 근처에 와 있고 글로 들어가는 도중이다. 지금 치료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런데 치료해도 나을 확률이 5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러고 한국에 전국에 내 팬들이 그렇게 많고 또 내가 박사과정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 포기했어요. 쪽팔려서. 그래서 계속 했더니 결국은 박사 땄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페론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우울증을 유발을 해요. 우울증에 걸리고 나니까 이 뭐 천하의 서진규도 별 수 없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표는 죽음이더라고요. 치료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서진규 멘토님의 인생 철학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겠지만 인생 철학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도 기회는 한 번뿐이니까 이왕이면은 신나게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수는 신나게 힘차게. 정말 심지어 이제 삶과 죽음까지 초월하신 우리 멘토님의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제가 한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는 미 국무부 장관이 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꿈이 그건가요? 물론이죠. 꿈의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꿈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아마 옛날에 생각했으면 그게 불가능한 꿈이었을 텐데 지금 현재 진규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미 가능한 꿈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박사를 이렇게 박스 안에서 정해진 코스를 밟아오지 않고 저는 그야말로 거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렇게 박사를 따듯이 네. 국무장관도 바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딸 길이 제 눈에는 이미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는 것도 결국은 딸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 그게 저는 되고자 합니다. 네, 멘토님의 여러 가지 좋은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아마 여기 같이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화통클럽과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통클럽의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체력도 많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 체력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도 많고 체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칠 수 있는 건강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군대 입대하세요. 명쾌하시네요. 예. 예, 거기서 엄청난 체력을 키워줍니다.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긴 어려워도 내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태도를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에너지 흐름도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힘들 때, 막막할 때는 제가 나한테 사명을 주면서 내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리더가 팔로워보다도 더 일이 쉬운 이유가 이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더의 에너지가 흘러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질 수 없다. 내가 쓰러지면 내 따라오는 저 후배들이 갈 길이 막힌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는지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주가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이걸 갖다 주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고 그렇게 한데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좀 맥이 좀 빠지긴 해요. 그럴 때마다 그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하는 메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걸 보면 다시 또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그래서 내 맘 먹기에 달려서 없는 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가 진규의 답입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그 멘토님 대답 듣기 전에 홍삼일까 장어일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예. 정말 그런 열정. 예, 저도 리더로서의 그런 후배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클럽의 전진영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진규 언니의 팬이 된 거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사신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 멋진 인생이 되셨는데 하루도 되게 멋지실 것 같아요. 하루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희도 따라서 살 겁니다. 근데 진규한테는 이제 스케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하루의 스케줄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는 날도 가끔 있거든요. 일부러 이제 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날은 늦게 일어나고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눈곱 그대로 그냥 밥 있는 거 밥 먹고 집에서 늘어지게 드라마 보다가 울다가 웃다가 막 신경질 내다가 드라마 보면서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강연이 있는 오늘 같은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 준비하고 여기 오면서 또 시간 이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슨 약속이 있으면은 일부러 한두 시간은 일찍 가요. 왜냐하면은 집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거기 가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제가 그러고 좋아하는 거는 저는 책 읽는 것보다는 오디오북을 좋아해요. 거기 핸드폰에 보면은 거기 오디오북 스토리가 그냥 한 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들으나 아니면은 일찍 한 2시간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기다리면서 들으나 그 듣는 건 마찬가지인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죠. 나는 이미 여기에 와 있고 교통이 아무리 막히고 폭설이 쏟아져도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그리고 뭐든지 가능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같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씨 정말 재수 없어 오늘 일진이 사납더니 여기 와서 팔이 부러지고 아유 내가 또 뭘 해야 되는데 이 팔로 어떻게 아이고 짜증나 신경질 나라 보면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또 넘어져가지고 왼팔까 오른팔까지 부러지고 막 더 신경질 나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야 신경질 나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머리카락까지 잡히고 막 이러는데 같은 팔이 부러졌어도 그 상황에서 이야 내가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천운이다 정말로. 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도 요 정도까지만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바보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내 속은 편하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나올 때 저쪽에서도 야 네가 먼저 이렇게 안 하고 아우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감사하다 뭐 죄송하다 하는데 그쪽에서 막 신경질 같이 신경질 내고 언성 높이다 보면 스트레스 엄청 쌓이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푸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확 속이 깝깝하고 막 짜증 날 때는 수학책을 풀었다 그랬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수학 문제는 항상 해답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고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도 주고 그거를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선생님이 실수하는 까지 난 다 봐요. 이미 책 난 다 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애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생이 되었을 때 언어가 아무래도 거기 말이 안 통하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막 나를 바보처럼 보는 것 같고 막 자격지심 생기고 자존심. 그럴 때 저는 수학을 미분 접분의 클래스에 들어갔어요. 난 한 30명 가량이 들어왔는데 반쯤 지나고 나니까 반 이상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머지 학생들도 막 진짜 진땀을 흘리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100점 만점에 99.9 포인트 에버리지 평점.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까지도 나는 수학의 천재인 줄 알고 사실은 그게 나의 스트레스 해소의 하나의 이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도 자격심 살리고 다들 내가 영어가 어눌해도 얘는 바보 아니야 천재야. 아인슈타인도 발음이 좀 그랬고 또 그 뭡니까 뭐 또 유명한 사람들 발음이 좀 그렇지만 그렇죠. 나도 발음은 좀 그랬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영어 발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창의력,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해소 방법이 보입니다. 이겨내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방금 전에 TV 트신 분은 그 수학자 특집인 줄 아셨을 거예요. 예.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그동안 바쁜 삶을 계속 살아오셨는데 그중에서도 따님이 되게 잘 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식 교육법에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설명을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 뭐 제 책 중에 두 번째 책이 자식 키운 비법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비법이 있으니까 그 책을 읽으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면은 부모가 강해져야 한다. 그 강인함은 장미란처럼 엿기를 드는 강인함이 아니고 그 한석봉 엄마 같은 강인함. 한석봉 엄마가 그 추운 겨울에 자식을 바깥으로 내몰았을 때 그 엄마는 뭐 잔인하게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만은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이 고통을 참아낸다.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한석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온실의 꽃처럼 약하게 키우지 말고 그야말로 내가 갑자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가 죽을지도 뭐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져도 내 아이는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주는 게 부모의 의무잖아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리더가 에너지와 열정을 얻으려면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 리더가 아닌 학생들은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내가 플라톤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리더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리드를 해야 된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는 리더입니다. 나는 외국 사람한테 강연할 때도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세상이 원하는 그런 리더가 되게끔 스스로 리드를 해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죠.
그게 학생으로서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서 미래 리더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리드를 해가면서 리더가 되어서 나중에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네. 네, 저는 오늘 강연도 너무 좋았고, 질의응답 들으면서 멘토님의 또 열정에 그냥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승희 씨는 어땠어요, 오늘? 아마 그 미래의 그 제천이 고향이라고 그러셨죠. 고향은 경상도입니다. 그 생활을 하셨던 그 빨래를 하셨던 그곳이 제천. 개울은 제천에 있습니다. 그 개울에 그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이제 현실 앞에 희망을 잃은 많은 청춘들이 있을 텐데요.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이왕에 태어났는데 한번 뭔가 좀 만족할 만한, 행복할 만한 이렇게 살다 가면 좋지 않을까. 나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오늘 너무나 좋은 강연, 좋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도 좋은 에너지 받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멘토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어요. 여러분 오늘 고생해주신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야기 없으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다 이야기가 있어요. 와싸 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주먹으로 치기도 좋아. 여기 스파이더맨 문신도 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운동했어요? 테니스 운동했어요. 주먹으로 내가 빡 쳤어요. 100세, 120세 시대에 여러분 건강하게 꾸겨주셔서 정말 나도 잘 살고 여러분들도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톡 콘서트